여러분은 지금의 서울 아파트 값이 정말로 10억 원을 넘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이미 8억 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방송에서는 여전히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는지, 그 진짜 속사정과 우리 노후를 위협하는 거대한 빚더미의 실체를 오늘 가감없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자산을 일구어 오신 여러분이기에 더 이상 가짜 숫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197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사실은 10만 채나 되는 아파트 거래가 등기도 없이 공중으로 사라졌으며 송파 대단지들에서 3,500채의 매물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남의 마지막 보루인 청담동마저 12가구 중 단 2가구만 선택받은 이 기묘한 현상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거품이 완전히 걷히는 신호탄일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경기도의 금싸라기 땅들이 반토막 나고 서울 평균가가 심리적 마진노선 아래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지 그 실체를 파헤쳐 보시죠.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이 여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차가운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이라 불리는 강남. 그 중에서도 진짜 부자들이 모여 산다는 청담동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일해도 범접하기 힘든 별천지 같은 곳이라며 부러워만 했었지요. 하지만 지금 그 철옹성 같던 청담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도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최근 청담 르엘이라는 아주 귀한 아파트에서 보류지 물량이 12가구나 나왔습니다. 원래 보류지라는 건 조합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남겨둔 가장 알짜배기 물건이라 예전 같으면 수백 대 1의 경쟁률로 서로 잡으려고 난리가 났을 물건이지요. 그런데 이번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12가구 중에 딱 2가구만 주인을 찾고 나머지 10가구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잔치상에 값비싼 고기 반찬을 가득 차려놓았는데 정작 손님들은 젓가락 한 번 안 대고 그냥 나가버린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 냄새 잘 맡는다는 분들이 왜 이런 좋은 기회를 제 발로 찼을까요? 이유는 아주 냉혹합니다. 아무리 청담동이라도 이제는 사봤자 돈이 안 된다는 걸 그분들은 이미 귀신같이 알아차린 겁니다. 취득세와 보유세 같은 세금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집값이 더 오를 기미가 안 보이니 부자들 눈에는 그 아파트가 자산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보이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기엔 번지르르한 금태를 두른 집이지만 실속을 따지는 진짜 부자들에게는 수익률 빵꾸난 애물단지나 다름없다는 소리입니다. 부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 시장에 아주 무서운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강남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그 맹목적인 신화가 이제는 유통기한이 다했다는 사실을 이번 청담동 사태가 똑똑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똑똑하고 계산 빠른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믿어왔던 집값의 환상도 이제는 냉정하게 깨버려야 할 때가 온 것이지요. 겉모양만 보고 화려한 청담동의 명성을 쫓다가는 자칫하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날릴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고 남들의 이야기만 믿고 버티다가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 한복판 청담동마저 이 모양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다른 통계 숫자들은 과연 진짜일까요? 도대체 10만 채나 되는 아파트 거래가 왜 흔적도 없이 증발했는지 그 소름 돋는 뒷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다들 뒷목을 잡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장터에서 약장수가 묘기 부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눈 깜짝할 사이에 물건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데 요즘 아파트 시장이 딱 그 꼴입니다. 혹시 할리우드 액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축구 선수가 반칙 얻어내려고 일부러 넘어지는 연기를 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아주 지독한 연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려고 일단 비싼 가격의 계약서를 쓰고는 나중에 슬그머니 취소해버리는 수법입니다. 이게 우리 같은 선량한 사람들 눈을 속이는 아주 나쁜 짓이지요. 세상에나 전국적으로 이런 미등기 거래가 무려 10만 채나 된다고 하니 이게 어디 제정신인 시장입니까? 강남 압구정에서 110억 원에 팔렸네, 서초에서 90억 원을 찍었네 하며
뉴스에서 요란하게 떠들었습니다. 정작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주인이 바뀐 흔적이 전혀 없는 유령 거래가 수두룩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야, 우리 집값도 덩달아 오르나 보다 하며 좋아했으니 참으로 허망한 일이지요. 결국 그들이 짜놓은 판에 소가 높은 가격에 덜컥 집을 산 사람들만 한밤중에 날벼락 맞은 꼴이 된 겁니다. 누군가는 그 높은 가격을 유지해야 비싼 값에 집을 넘기고 도망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이제는 그 연극도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짜로 띄워놓은 숫자의 소가 노후 자금을 쏟아부은 분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제는 그 화려한 할리우드 액션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짜 거래만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가장 부자 동네라고 불리는 송파구에서는 지금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댐이 터져서 물이 밀려오듯 매물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는데 과연 그 3,500채의 아파트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긴박한 현장을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10억 원은 넘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 평생을 버텨오셨죠. 우리 세대에게 서울 집값 10억 원은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선 하나의 자부심이자 든든한 노후 보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든든했던 버팀목이 우리 눈앞에서 허무하게 꺾여버렸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설마 했지만 쏟아지는 통계 숫자를 보니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여전히 서울 아파트가 귀하다고 떠들지만 실제 현장의 장부를 들여다보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평균 거래 금액이 14억 원이라던 기사들이 무색하게도 지금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8억 6천만 원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건 뭐 자식들 결혼시킬 때 미천으로 생각했던 돈이 하룻밤 사이에 반토막 난 것이나 다름없으니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우리가 평생 아껴온 자산이 남들 모르는 사이에 누더기가 되어버렸다는 소식에 다들 가슴이 먹먹해지실 겁니다. 도대체 그 많던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이런 초라한 성적표만 남게 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달에 10,000건 넘게 북적거리던 시장에 이제는 10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만 서성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태영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들의 부도 위기 소식이 들려오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씨가 말랐는데 팔겠다는 사람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니 가격표를 고쳐 쓰지 않고는 100일 재간이 있겠습니까? 백화점 명품 가격표만 보다가 막상 동네 시장에 가보니 떨이 물건들이 가득한 꼴이라 참으로 씁쓸한 풍경입니다. 우리 나이 되면 세상 이치 다 안다고 자부하지만 이런 지독한 거래 절벽은 저도 생전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가짜 숫자에 속아 내 집이 아직도 최고가라고 착각하는 사이 시장은 이미 우리 곁을 냉정하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차가운 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만 남아있는 소중한 재산을 조금이라도 지켜낼 수 있는 법입니다. 서울 한복판이 이 정도로 흔들리고 있다면 서울을 믿고 따라갔던 경기도 동네들은 지금 어떤 지옥을 맛보고 있을까요? 반토막을 넘어 아예 가루가 되고 있는 경기도의 처참한 실상을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하면은 서울보다 넓고 희망이 가득한 동네라고 다들 생각하셨죠? 그런데 요즘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이 조금 흔들릴 때 경기도는 아예 주저앉고 있다는 소식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실 겁니다. 평생 일궈온 내 집값이 반토막이 났다는 소리를 들으면 누구라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특히 동탄이나 파주 같은 곳들 한때는 자고 일어나면 억소리 나게 오른다고 다들 얼마나 부러워했었나요? 하지만 지금은 보십시오. 집값이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가 이제는 특별한 뉴스도 아닌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의 대출까지 얹어 12억 원 주고 산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6억 원이 됐으니 이건 뭐 도둑맞은 기분보다 훨씬 더 참담하고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 다시 일어설 기력조차 없는데 참으로 모진 세월입니다. 용인시의 대주 피오레라는 곳은 더 기가 막힙니다. 14억 원이나 하던 아파트가
지금 5억 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고 하니 무려 9억 원이 공중으로 증발해 버린 셈이지요. 9억 원이면 우리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 안 먹이고 안 입히며 모아야 할 천문학적인 돈인데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으니 이 허탈함을 도대체 무엇으로 달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에 가도 반갑긴 반갑지만 내 집값이 반값이 되는 건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죠. 수원의 광교는 또 어떻습니까? 27억 원까지 치솟으며 기세등등하던 아파트가 19억 원으로 내려앉으며 8억 원 넘게 빠졌으니 금치를 했던 동네도 결국 세월의 풍파 앞에는 장사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 일본 동경의 법을 경제가 무너질 때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인천이나 경기도 전체적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이 예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사실은 이제 이 거품이 완전히 터졌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집주인이 열쇠를 포기하고 나가는 집들이 180%나 늘어났다니 이건 단순히 경기가 안 좋은 수준을 넘어선 재난이나 다름없습니다. 경기도에 이런 처참한 소식들을 듣고 있으면 내 집은 과연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서울의 주변부인 경기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면 그 불길이 결국 어디로 번지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강남 3구 중에서도 가장 살기 좋다는 송파구에서는 지금 댐이 무너지듯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려 3,500채라는 거대한 물량이 어디서 왜 쏟아지는지 그 긴박한 현장을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송파구라고 하면은 강남 3구 중에서도 참 살기 좋고 자부심도 대단한 동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동네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서 우리 나이 때 분들이 많이들 당황하고 계십니다. 든든한 댐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금이 가더니 물이 철철 새어 나오고 있는 형국이지요. 헬리오시티와 올림픽파크 포런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단지들에서 지금 매물이 무려 3,500채나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헬리오시티에서만 1,900채가 나오고 올림픽파크 포런에서도 1,600채가 넘는 집들이 주인을 찾겠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집 몇 채가 시장에 나온 수준이 아니라 마치 시장 마감 직전에 떠리로 물건을 내놓는 좌판들이 끝도 없이 늘어선 것과 다름없습니다. 평생 아끼고 갖고 온 내 집값이 혹시나 떨어질까봐 밤잠 설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없어서 못 팔던 이 귀한 아파트들이 왜 갑자기 찬밥 신세가 되어버린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름 아닌 세금과 수익률, 그리고 매달 숨통을 조여오는 이자 부담 때문입니다. 집을 많이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세금 폭탄에 맞게 생겼으니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어서 너도 나도 먼저 탈출하려고 문틈에 끼어 있는 꼴이지요. 우리 예전에 명절 때 기차표 끊으려고 줄 서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은 반대로 표를 팔고 나가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 정작 표를 사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금치를 한 아파트라도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결국 가격표를 고쳐 쓰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송파라는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는 주변 지역 물줄기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존심 강하던 이 동네 집주인들도 이제는 서로 눈치 보기에 급해서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먼저 팔고 나가려고 안달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똑똑한 자산가들이 밀집한 이곳에서조차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시장 전체에 보내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혼란의 밑바닥에는 우리 머리 위를 짓누르고 있는 1978조 원이라는 거대한 부채의 바위덩어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무거운 빚이 우리 가족의 노후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그 무서운 민낯을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계부채 1978조 원이라는 이 숫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혹시 실감하고 계십니까? 이건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머리 위를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바위덩어리나 다름없으며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우리 자산을 갉아먹는 무서운 괴물입니다.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든든한 노후 자산이라 믿었던 아파트가
이제는 거꾸로 우리 목을 조르는 무서운 빚더미로 변해버렸으니 이보다 황황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빚도 자산이라며 대출받아 집 사는 게 능력이라고들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금리가 낮았을 때 하던 팔자 좋은 소리였다는 걸 우리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가장 기가 막힌 건 바로 7.2%까지 치솟은 대출 금리의 시퍼런 칼날입니다. 3%대 금리에 이자 내던 시절에는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면 손주들 용돈이라도 쥐어줄 여유가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이자가 2배 넘게 뛰었으니 이건 뭐 이래 번 돈을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은행 통장에 그대로 상납하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성껏 끓인 국을 맛보기도 전에 냄비 바닥이 뻥 뚫려서 국물이 다 새 나가는 것처럼 우리 소중한 연금이 은행 이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최신 자료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집을 사줄 젊은 세대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노후 자금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우리 세대에게 이 고금리는 자산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속도가 우리 손주들 키 크는 것보다 빠르니 이쯤 되면 은행이 우리 가족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집을 팔고 싶어도 사는 사람이 없고 들고 있자니 매달 나가는 이자가 무서워 밤잠 설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빚내서 아파트 하나 믿고 버티던 시절은 이제 정말 끝이 났다는 신호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자산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이 엄중한 현실을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운명을 가를 마지막 고비가 딱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결정을 내려야 하는 5월 9일이라는 날짜인데요. 과연 그날이 지나면 우리 부동산 시장에 어떤 피바람이 불어닥칠지 그 마지막 퍼즐을 다음 이야기에서 맞춰 보겠습니다. 5월 9일이라는 날짜가 이제 우리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방송에서는 조용하지만 현장에서는 벌써 살벌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요. 이 날이 지나면은 그동안 집 여러 차에 들고 떵떵거리던 다주택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 폭탄이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다들 잠을 설치며 매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세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자도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금리가 7.2%까지 치솟은 마당에 1978조 원이라는 빚까지 잔뜩 지고 있다면 이건 그야말로 앉아서 재산을 은행에 상납하는 꼴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명절 끝날 때 무거운 보따리 들고 기차 막차 타려고 서로 밀치던 풍경 기억하시죠? 지금 아파트 시장이 딱 그 모양인데 나가는 문은 바늘 구멍만큼 좁은데 나가겠다는 사람은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으니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송파에서 3,500채나 되는 매물이 홍수처럼 터져 나오고 경기도 아파트들이 반토막이 나면서까지 먼저 팔려고 안달이 난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집니다. 이제는 체면 차릴 때가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가격표를 고쳤어서 이 좁은 문을 빠져나가느냐 하는 처절한 생존 게임만 남았습니다. 욕심 부리다 탈출 시기를 놓치면 결국 그 비싼 아파트가 자산이 아니라 평생을 괴롭히는 무거운 짐덩어리가 되어버린다는 걸 우리는 이제 냉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잔치는 이미 끝났습니다. 조명도 꺼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식탁에 앉아 남은 음식을 기다리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운명의 시간이 흐르고 5월 9일이라는 문이 쾅 하고 닫히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세대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소중한 노후가 이런 가짜 거품과 세금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이 긴박한 카운트다운 끝에 우리 부동산 시장이 마주할 진짜 결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제는 화려한 포장지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를 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1978조 원이라는 산더미 같은 빚과 10만 채의 가짜 거래, 그리고 송파에서 쏟아지는 3,500채의 매물 폭탄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혹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10억 원이라는 심리적 마진노선을 깨고 8억 원대로 내려온 지금의 현상은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쌓여온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뿐입니다. 욕심부리다 탈출 시기를 놓친 사람들이 5월 9일이라는 좁은 문을 향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더 이상 가짜 숫자에 속아 소중한 노후 자산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집값의 환상에서 벗어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해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힘은 결국 차가운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는 용기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시장의 매서운 지표들이 여러분의 앞길에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니 실제 재산권 행사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